자, 214로 가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재현이가 잘 기억하고 있나 봅시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 자, 요게 0보다 작으면 재현아,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뭐였더라? 톡 깨지 말고. 해는 뭐였더라? 재호야 뭐였더라? 요거의 해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1가 그쵸. 일단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사이값이네? 이게 떠올라야 된다 그랬지, 그죠? 사이값.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의 사이가 답이 돼서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죠? 그럼 만약에 뭐 2x-1 그 다음에 x-5가 0보다 크다. 재현아, 그럼 이건 답이 뭘까? 2분의 x는 2분의 뭐 그래, 범위로 얘기해야지. 일단 얘는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잖아. 무슨 값이에요? 극값 양끝값, 그치? 양끝값. 양끝값이라는 건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큰 게 양끝값이죠. 그럼 네가 지금 떠오르는 그 두 개의 숫자 중에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어때?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어때 x는? 5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인수분해 되는 형태고요. 이거 이외에 뭐 이제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써보라 그랬니? 무슨 식 써보랬죠? 판별식 써보랬잖아, 그죠? 판별식 써가지고 그래프가 일단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이어나가라 그랬죠, 그쵸? 네, 그러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해를 가지고 그 2차 부등식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가장 단순한 모양으로 써보면 괄호 2개 치고요.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1 x 빼기 3 해주고, 자, 사이값이니까 주용아 여기다 뭐 0보다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물론 여기 맨 앞에 무언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 맨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만 하면, 그치? 여기 앞에다 a 붙여놓고 a가 양수이기만 하면 항상 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a가 1이든 2든 3이든 해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a가 음수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지. 그치?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써졌는데 요렇게 써졌는데 만약에 여기 앞에 막 마이너스 5 막 이런 게 달려있어. 이러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5를 붙인 상태로 생각하지 않죠. 이거 없애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5를 없애는 순간 부등호 어떻게 돼요? 바뀌지, 뒤집히지.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x-1, x-3 하고 부등호 이렇게 뒤집히니까 이때는 재현아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끝값이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x가 1보다 음, 작은 거다 음.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런 것만 풀 수 있으면 되느냐? 이런 것도 풀 수 있어야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못을 봐가지고, 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왔어.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해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래프로 접근해야 돼, 그래프로.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한 포인트만 탁 뺐다는 거는 얘가 x축이랑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될까?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범위가 나와야지, 답이. 그치. 딱 접하는 상황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저런 해는. 그죠? 그럼 접하는 상황에서 이 접하는 지점이 얼마고? 3이고, 그치? 그러면서 0보다 어떤 부분을 찾았을 때? 0보다
큰 부분을, 높은 부분을 찾았을 때 얘만 빼고 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렸었잖아. 요거만 딱 빼고 요렇게가 지금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식이 x-3의 완전 제곱이어야 되고요.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저런 애가 나오는 거죠. 그치? 풀이 과정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함수의 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식을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15쪽으로 가서 한번 실제 문제를 봅시다. 자, 필수예제 15번은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명재야, 일단 얘를 딱 봤을 때 네 머릿속에 생각나는 괄호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가 생각나? 그냥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4라는 숫자를 보면 x 너 2차 방정식을 만약에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됐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똑같아. 그지? 여기서도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잖아. 그지? 이 괄호 안에다 뭐로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근데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 값이 되려면은 얘가 0보다 어땠어야 돼요? 작았어야 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요 2차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이거랑 어때? 반대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그럼 앞에 붙어 있던 얘가 뭐였구나, 음수였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자 이거 똑같이 써주고 내가 여기다가 앞에 A를 띡 붙이는 순간에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A까지 붙여놓은 이 식이 지금 요 식하고 100%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B하고 C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A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로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야. 그러면 A를 이제 분배하면은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b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고 c 값은 마이너스 12a가 되죠. 됐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이제. 우리가 요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었던 거니까 자, 요 식의 b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 b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ax가 될 거고요. c 자리에는 그대로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a로 묶어줘.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혜원아 여기서 a 어떻게 할 거야? 나눌 거지. 근데 이미 우리는 a가 뭐라는 걸 알고 있죠? 음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a를 떼는 순간에 다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부호가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됐죠? x-3,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재현아 답은 x는 맞는데 왜 그렇게 읽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쵸? 3보다 작다. 사이 값은 이렇게 읽어야 돼. 양끝 값을 읽을 때는 뭐뭐 하거나 뭐뭐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해를 얻을 수가 있다. 네, 뭐 요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16번으로 가서 16번
이런 문제가 이제 함정이 좀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일단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떠올라야죠.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그래야 0보다 큰 범위를 찾았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죠. 맞니? 그럼 여러분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어때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치?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하여는 어때야 돼? 커요. 그러면서 x축이랑 안 만나야 되죠.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건 뭘로 표현하면 되죠? 무슨 식으로?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입니다. 그죠?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안 만나고 붕 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일단 떠올라야 되고 그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면 좀 그 빈틈이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 첫 번째, a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 하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a 플러스 2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하고 두 번째, a 플러스 2가 딱 0일 때 하고 세 번째,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스타트를 해주는 것이 빈틈없이 중간에 실수하는 것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우선 이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란 얘긴데 그럼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x축을 아무리 아래다 그려도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가가지고 x축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음 떠올린 요거죠. 그지? 일단 지금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까진 된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까진 됐으니까 이제 뭐가 만족되면 되냐면 요렇게 돼야 되니까 x축하고 안 만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뭘 쓰면 될까?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준영아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쓸 거야. 요 놈의 뭐의 제곱이야? 주용이가 하자. 뭐의 제곱이야? 네? 판별식의 짝수 공식. A 플러스 2 제곱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A 플러스 2 거기 4 아니에요? 그죠? 그럼 4 앞에다 쓰고 a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네. 요것이 0보다 어때야 돼? 여기랑 같. 지금 이런 모양을 원해. 이런 모양. 그 커야 돼요. 야, 예? 판별식은 x축이랑 만나는 개수를 보는 거야. 네.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 0이 커야 돼요. 0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그럼 요런 판별식이 나오고요. 이거를 풀 때 있잖아. 다 전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하고 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돼. 그치? a 플러스 2로 묶어버려. a 플러스 2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에 덩어리에서는 a 플러스 2가 남았고 뒤에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4가 남았으니까 결국 그냥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뒤에 괄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예진아 여기서 얻어지는 a의 범위는 뭐예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오케이. 자, 이게 얻어졌는데 역시나 우리는 또 요 범위랑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따져줘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얘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번 구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어 하고 해버리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요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구간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 혹시라도 문제에서 지금 잘 보시면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0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페이지의 문제 봐봐. 217페이지에는 여기 대놓고 2차 부등식 이렇게 시작했죠. 문제에서 처음에 2차 부등식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A가 절대로 0은 아니야 라는 조건을 말을 해준 거고, 원래 16쪽, 216쪽에 있는 요거는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말했잖아. 그치? 요때는 이 부분이 0일 수도 있어. 요것도 체크해야 돼. 맞죠? 자, 그럼 A 플러스 2가 0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얘도 0인데 얘도 같이 0입니다. 얘도 같이 0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이거 다 날라갔으니까 4하고 0 요거만 남지. 근데 남아있는 식이 어때? 참이잖아. 그치? 참이잖아. 남아있는 식이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니? 그죠? 요때도 x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x에 뭘 집어넣든 늘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그때도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해를 하나 찾은 거기 때문에 자, 정확한 답은 얘와 얘가 둘 다 답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2차 부등식이 어렵다고 말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지? 막 그래프도 따져봐야 되고,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그지? 부등식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2차식에 대한 지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17쪽에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217쪽에 방금 말한 것처럼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A가 0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0보다 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두 가지 경우만 따져보면 돼요. 0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요 경우를 생각해보면 A가 0보다 작으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니? 아래로 블록인가요? 그죠?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봐봐. 요렇게 그래프가 생겼어. 그런데 X축이 어디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X축이 요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어때?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이 생기죠, 그쵸? 근데 X축이 요렇게 돼 있으면 어때? 딱 여기 걸쳐 있으면 0보다 큰 부분이 생겼나? 없죠. 0인 부분은 있지만 요거보다 높은 부분은 없으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가도 당연히 x가 0보다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반드시 x축은 요렇게 생겨야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겨야만 x축보다 올라간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요런 부분이 존재해야 그래야 이 2차 부등식은 해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때는 뭘 같이 만족해 줘야 되냐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성립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봐봐. 내가 x축을 여기다 긋든 x축을 여기다 긋든 x축을 여기다 긋든 항상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죠. 그 부분이 여기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일 수도 있고 뭐 전체 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존재합니다. x축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거보다 더 높이 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은 존재해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항상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요거 자체가 요거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해가 되는 겁니다. 얘 자체가 답이 되고 1번 구간은 요럴 때는 얘까지 같이 만족해야만 답이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면 4-a 제곱이고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부호 한번 바꿔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아까 요런 구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얘랑 얘의 공통 범위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가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2번 구간은 이거 자체가 아까 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인데 이거는 지금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랑 얘 사이에는 누가 있죠? 경계선이 지금 0인데 0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나로 아까처럼 쭉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있으니까. 그지?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답에. 그래서 요때는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2차 부등식이 고비야 얘들아. 2차 부등식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2차 부등식이 좀 어려우니까 앞에 단어부터 해가지고 쭉 좀 뭐가 쌓여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운 파트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공교재는 그러니까 개념 원리는 217까지 그리고 RPM은 이제 109쪽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9쪽 다 끝내시고 111쪽은 아직 안 풀어도 됩니다. 111쪽은 아직 풀지 마시고 112부터 115까지 요렇게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111쪽 한쪽 빼고 115까지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5 네. 그래서 111쪽만 빼고 115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